서기 447년 신화가 아직 세상을 짜고 있을 때 신들과 마법 요정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뛰어들었어. 네크로맨서는 어둠과 위험이 가득한 곳이 되었지. 그곳에서 마왕 러니스테스 매그너스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 밖에서는 그가 이끄는 군대가 6 영웅들의 맹공에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러니스의 성체도 더 이상 견고하지 못해 영웅들의 군대가 성벽 바로 앞까지 다가왔지. 모든 게 곧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았어. 마왕의 군대가 끝까지 버티며 적들을 쓰러뜨렸지만 죽은 자들이 여왕의 부활 마법 덕분에 계속 일어났거든. 이렇게 끈질긴 상대 앞에서 러니스 군대는 점점 궁지에 몰렸고 하나씩 쓰러져 갔어. 마왕의 힘이 더 이상 전투를 버티지 못할 때 한 마리 신룡이 나타나 러니스 성의 대부분을 박살냈어. 신들 역시 교대로 궁전을 파괴하는 마법을 퍼부었지. 그 광경을 보며 러니스는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걸 깨달았어. 러니스는 수정구슬을 통해 전투를 지켜보는데 대연자 아라카엘이 화면에 나타났어. 그는 원래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육신을 버리고 사도로 변해버렸지. 분노한 러니스는 아라카엘을 당장 없애버리려 했어. 하지만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즉시 막아서서 반역 여신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진정하라고 충고했어. 원치 않았지만 러니스는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1000년 후에 복수하겠다고 약속했지. 1000년 후 성검학원의 세리아와 레지나 2 소녀가 러니스의 고성을 탐험하게 돼. 그들의 목적은 보인이라 불리는 공허의 괴물들의 소굴을 조사하는 거야. 세리아는 괴물들이 지하 유적 깊숙이 둥지를 틀었을 거라 생각해서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 레지나는 조심스럽게 아가씨에게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며 여기 탐색이 목적일 뿐이라고 충고했어. 안으로 들어가자 2 사람은 여기가 한 왕의 안식처임을 깨달았지. 주변에 있는 물건들은 아마도 함께 묻힌 부장품인 듯 했어. 성의 정문에 다가가자 세리아는 안에서 마력이 뿜어져 나오는 걸 느꼈어. 그 한가운데 이상한 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핸드폰으로 검색해봤지만 쓸만한 정보는 없었지. 레지나는 주인이 연구에 몰두한 사이 스스로 다른 곳으로 가서 상황을 살폈어. 세리아가 손을 뻗자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려 그녀를 놀라게 했어. 안에서는 횃불이 자연스럽게 밝혀져 마치 성이 그녀의 등장을 환영하는 듯 했지. 그녀가 계속 들어가자 큰 돌덩이 안에 잠든 한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 긴 꿈속에서 러니스는 반역 여신 로젤리아의 말을 떠올렸지. 1000년 후 그녀는 인간 아이로 환생할 것이고 마왕의 사명은 그녀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나머지들도 차례로 그가 조상님들 만나러 간 거야. 근데 러니스가 깜짝 놀란 건 팔급 마법으로도 그 잔해를 완전히 부술 수 없어서 뼈가 남아버렸다는 거야. 그 뒤 그는 셀리아에게 다가가서 마법을 시전했어. 죽음의 마법을 만지면 기본 치료 마법조차 쓸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따르지만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셀리아의 상처가 점점 회복되면서 이상한 붉은 문자가 허벅지에 나타났지. 너는 속으로 이 사실을 알면 그녀가 엄청 화낼 텐데 라고 생각했어. 레지나는 코끼리 떼를 처리하고 나서 바로 마법 전송기로 귀부인을 호출했어. 너가 그걸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알아내대라고. 그때 셀리아가 깨어났어. 그녀는 자신이 무사한 걸 보고 마왕 아이를 꽉 안았어. 아직 자신에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나중에야 상처가 어디 갔는지 기억하고 의아해했지. 마법 치료를 썼다며 상처가 깊지 않다고 러가 얼버무렸어. 순진한 그녀는 그 마법이 성검에서 나온 거라고 믿었어.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건 성검 학원에서 공식 확인된 거고 말이지. 성검은 인간 안에 깨어난 힘으로 보이드에 맞서 싸우는 존재야. 몇 년 전 그 존재가 나타난 후 아이들 안에서 미스테리한 힘이 생겨났는데 대부분은 무기 형태라서 성검이라 불려. 셀리아는 그 힘을 아직 완전히 익히지 못해서 마법 도구를 써야 했던 거야. 레지나는 멀리서 셀리아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녀가 모이드와 싸웠다는 걸 확인했지만 그 개체들은 다 어디 갔냐고 의아해했지. 러는 얼버무리며 다 끝났어라고 대충 넘어갔어. 셀리아는 이 아이가 망명자라 아마 보이드가 기억을 뒤흔들었을 거라며 앞으로 함께 데리고 다닐 거라고 소개했어. 스쿠터 위에서 출발하려는데 러는 운 좋게도 셀리아랑 같이 탔어. 하녀가 계속 놀리면서 귀부인의 부드러운 부분을 안는 건 흔치 않은 기회니까 즐기라고 했어. 마왕 아이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앉아 있었고 셀리아는 가는 길에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지. 작년 다스가든 구역에서 하늘을 뒤덮은 괴물이 도시를 공격했어. 위급한 상황에 총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셀리아와 레지나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피난처에 숨어야 했지. 하녀가 무서워하자 셀리아는 부모님이 밖에서 지휘 중이라 문제없을 거라며 위로했어.
외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두 소녀는 서로에게 평범한 웃긴 일상을 이야기하며 두려움을 잊으려 노력했지. 하지만 방 안불이 꺼지자 셀리아는 더 이상 침착하지 못하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어. 그만큼 모이드가 많아서 부모님이 버티지 못할까봐 걱정됐거든. 예상대로 다음날 대피소문이 열렸을 때는 모든 게 폐허가 되어 있었어. 귀족 구역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15명 뿐이었고 셀리아는 레진에게 미안하다며 거짓말했던 걸 눈물로 사과했지. 회상은 현재로 돌아오고 요새 도시 어디든 요새가 배치되어 있어. 셀리아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 그들은 전략도시로 들어섰고 셀리아가 러의 입학 절차를 진행했어. 그녀는 이 망명자의 아이를 기숙사로 데려가 돌보며 아이가 검을 쓸 수 있다는 보고도 했지. 레지나가 의아해하자 셀리아는 코끼리에게 배인 상처를 러가 구해줬다고 설명했어. 이제부터 그가 성검 학원에서 훈련받고 키워질 거라고 말했지. 성검 소유자는 기사단원이 되고 레지나는 기숙사로 돌아가 식사 준비를 맡게 됐어. 귀부인은 남은 입학 절차를 마치러 가기로 했어. 그녀는 마왕 아이에게 오른쪽 출입구로 들어가서 바로 출발하라고 당부했지.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러는 근처 대기실로 빠르게 들어갔어. 러는 원래 계획이 마왕 군단을 부흥시키고 인간을 박살내는 거였는데 근데 이 녀석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어. 게다가 어디서 튀어나온 코끼리 떼도 있고 큰 소리로 두 대신 브렉사스와 사리를 소환했어. 얘네는 1000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었거든. 눈 뜨자마자 러의 모습에 깜짝 놀랐지. 사리라는 애는 죽을 각오도 안 하고 마왕 모습이 귀엽다고까지 했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있는 곳은 인간이 만든 인공섬 7번째 이동 요새 도시야. 같은 규모의 요새가 6개 더 있다는 뜻이지. 러가 환생하기 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 마왕 군단 부활을 준비하려면 인간 군사력을 분석해야 하니까 두 사람의 임무는 이 도시 정보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그리고 마법 사용에도 주의해야 해. 지금은 마법이 쇠퇴해서 쓰면 눈에 띌 수밖에 없거든. 명령에 따라 사리와 브렉사스가 후퇴했고 러는 계속 학원 안으로 들어갔어. 들어가기 전에 전신검사 시스템이 켜졌는데 다행히 마력을 숨기고 막아내서 무사히 통과했어. 검사를 마친 러는 신분 확인 카드를 받았지. 셀리아가 다가와 카드를 받아서 촬영하고 아이에게도 보관을 맡겼어. 이 카드는 성검심사 예약에 필요해서 마왕 아이가 정식 신분증을 받는 데 쓰일 거야.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에 둘이 학원 내부를 잠깐 둘러봤어. 비록 전선 요새지만 러는 분위기가 엄청 평화롭다고 느꼈지. 셀리아가 설명하길 세븐 아스가드는 모이드가 침입한 적이 없대. 학원 구경을 좀 하면서 마왕 손자도 깜짝 놀랐어. 시설 편의성 규모 기술 수준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 훈련 시설뿐 아니라 대강당 대형 목욕탕 뭐 다 완비되어 있었어. 가는 도중에 셀리아가 갑자기 피곤해서 쓰러졌어. 근데 걔는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기숙사 가서 좀 쉬면 된다고 생각했어. 이걸 보고 러는은 셀리아가 진짜 성검의 힘을 못 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훈련 시설에서 살면서도 말이야. 근데 왜 여기 여자애들밖에 없냐고 궁금해했는데 알고 보니 여긴 여자 기숙사라서 그런 거였어. 그때 멀리서 무겐이라는 청년이 4명의 여동생과 함께 셀리아 앞길을 막았어. 또 싸움 걸러왔네. 셀리아는 귀찮아서 러랑 같이 도망가려 막 했는데 막혔어. 처음에는 걔가 셀리아 팀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셀리아도 위험한 임무만 나가서 다친다고 깠어. 근데 이제는 자선 활동한다면서 아이들까지 데려간다며 비웃었지. 셀리아가 레어가 진짜 검술사라고 반박했지만 걔는 전혀 안 믿었어. 그리고 셀리아를 자기 팀으로 끌어들이려 계속 꼬셨어. 심리 조작하면서 지금 상황에선 셀리아가 위험한 임무만 기다릴 거란 말도 했지. 근데 걔 팀에 들어오면 A부터 Z까지 다 해결해준다고 했고 셀리아는 단칼에 거절했어. 근데 걔가 너무 화가 나서 셀리아 머리를 잡아당겼어. 결국 우리 주인공이 가볍게 마법으로 제압해서 걔가 땅바닥에 쩔쩔매며 떨었어. 러가 경고했지. 셀리아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우리 형제들 다 알 거라고. 걔가 정신 차리고선 러랑 결투하려 했는데 멀리서 미녀 언니가 와서 막았어. 언니가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관리국에 영상 올리겠다고 협박하니까 걔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어. 근데 이 미녀는 셀리아랑 같은 팀인 피미라는 애였어. 나중에 레오 사이즈 재는 것도 도와줬지. 진짜 사람 너무 착하고 예쁘다니까. 딱 그때 셀리아가 빈혈 증세로 쓰러질 뻔해서 러는 걔가 목마른 걸 알아챘어. 두 사람이 같이 팀 기숙사로 돌아갔어. 기숙사는 길 가다 본 다른 곳보다 좀 낡은 느낌이었어. 셀리아가 설명해주길 기숙사 품질은 팀 성적에 달렸다고 했어. 걔가 러를 레지나 방에 데려갔는데 레지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
아마 성검의 힘을 흡수하느라 힘들었나 봐. 방에 들어와서야 러는 남자인 자신이 여자 기숙사에 있는 게 괜찮은지 늦게나마 궁금해했어. 셀리아는 그걸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러를 아기처럼 돌봐주는 애로 봤어. 샤워 준비하면서 셀리아가 스타킹을 벗기 시작하니까 레어 얼굴이 새빨개졌어. 셀리아가 대신 먼저 씻으라고 말했지. 레어는 샤워기 같은 거 처음이라 어리둥절한데 셀리아가 자기 팀 들어오라고 권했지만 러는 말이 없었어. 잠시 후 셀리아가 벌거벗은 채로 바로 러랑 공용 욕실로 들어갔어. 셀리아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러는 얼굴이 완전 새빨개졌지. 그녀는 아까 했던 초대를 계속 반복하면서 러가 치유 성검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파벌들이 그를 끌어가려고 한다고 숨기지 않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러가 자기 팀에 들어오길 바랐다. 러는 왜 꼭 싸움에 뛰어들고 싶어 하는지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해주면 안 되냐고 물었다. 성검이 아직 각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분명히 어렵다고.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했는데 아마도 과거와 관련된 이유가 있을 듯했다. 갑자기 셀리아의 시야가 흐려지더니 곧장 쓰러졌다. 러는 조용히 그녀 허벅지에 있는 문자를 만지자 그녀의 눈이 붉게 변하고 송곳니가 길게 자랐다. 셀리아는 무의식 중에 러에게 다가가 피를 빨았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자 러는 숨기지 않고 사실 셀리아는 이미 죽었다고 밝혔다. 시간이 거슬러 2년 전 성검 학원에서 셀리아는 로봇 괴물과 끈질기게 연습 중이었고 몇 번이나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았다. 성검을 아직 각성하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무젠이 다가와 비웃었다. 그는 그녀에게 성검이 없으면 쓸모없다며 또다시 여자애들을 자기 팀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이때 레지나가 옆에서 지켜줘서 그 녀석이 꼬리를 내리고 떠났다. 셀리아는 자신이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슬프게 자문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셀리아가 깨어나자 바로 옆에 러가 있었다. 그는 마법으로 그녀를 욕실에서 침대로 옮겼기에 스킨십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셀리아는 도대체 너 누구야? 라고 물었고 레어는 솔직하게 자신이 고대 마도사로 부활했다고 대답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마력을 마법 형태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러는 셀리아를 죽음에서 되살려 자신의 부대로 만들었다. 그는 10급 문자를 걸었고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지금 셀리아는 언데드 중 최고 등급이다. 어제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건 마력 부족 때문이라 셀리아가 혈액 갈증을 일으킨 건 마력 보충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결국 셀리아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러에게 이야기했다. 9살 때 그녀의 고향이 코끼리들에게 침략당했다. 셀리아 가족은 모두 성검사였고 도시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다. 그 후 그녀와 레지나는 성검 학원에 받아들여졌고 성검사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큰 기대를 받았다. 코끼리와 계속 싸우면 각성할 거라 생각해 위험한 임무에 자주 참가했다. 셀리아는 죽은 몸 안에 성검이 남아있을지 궁금해했다. 러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셀리아가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건 분명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던 중에 레어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어 그가 엄청 부끄러워했다. 인간 몸에 있으니 밥은 먹어야 한다고. 셀리아는 러를 식당으로 데려갔다. 마왕인 그는 자신감 있게 빵을 골랐다. 다른 음식은 처음 보는 거라서. 하지만 미녀 언니는 그렇게 적게 먹으면 영양 부족이라며 직접 골라주려 했다. 러는 자기가 직접 계산하겠다며 반짝이는 금화 하나를 꺼냈고 이걸로 식당 전체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바보 녀석에겐 불행하게도 지금은 그걸 쓸 수 없었다. 전략 도시에서는 전부 신용카드 결제였다. 금화도 그렇게 가치가 높은 건 아니었다. 마도 금속이 이보다 훨씬 더 비쌌다. 러는 완전히 무너질 뻔했다. 원래 2천 금화를 마왕군 부흥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그때 멀리서 2명의 빚쟁이가 한 소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그중 한 녀석이 손발이 꼬이더니 무작정 소녀의 겉옷을 벗기려 했다. 그러자 소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둘에게 한 대씩 제대로 갈겼다. 파란머리 소녀는 셀리아의 동료였다. 셋이 같이 점심을 먹었다. 러는 사쿠야의 복장이 학교 교복과 다르다며 궁금해했고 그녀는 고향 전통복으로 선대 지배자의 유품이라고 설명했다. 사쿠야의 마을은 코끼리에게 학살당했다. 그래서 그 괴물들을 없애는 것이 그녀의 목표이자 사명이었다. 셀리아는 러를 데리고 성검 확인하러 갔다. 지도교사가 그에게 성검을 꺼내보라고 했다. 거짓말하면 성검이 없다는 거다. 러는 얼떨결에 마법 지팡이를 내밀며 이게 모든 상황에 대응 가능한 보조도구라고 소개했다. 옆에는 인공 코끼리 떼가 있었다. 그들을 이겨야 통과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도교사가 말도 채 끝내기 전에 러가 근처에 있던 코끼리들을 박살내버렸다.
분명 성건 보조라고 했는데 지금은 막 휘두르며 다 쳐부수는 게 대체 뭐냐? 그녀는 믿을 수 없어 하며 방어용 코끼리를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그때 금발메웰이 지쳐서 달려와 러와 싸우자고 했다. 그는 자신이 1급 하위 성검사라 마왕 아저씨를 시험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러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다. 많아야 방금 부순 것들 대신 싸우는 거니까. 이 녀석 능력은 주변 사람들 조종하기였다. 그래서 4명의 여자애들이 바로 성검을 꺼냈다. 셀리아는 그런 비겁한 행동이 꼴보기 싫어 직접 나서서 러랑 싸우겠다며 자기야말로 러의 보호자라고 주장했다. 메웰은 러 쪽이 지면 셀리아가 자기 팀에 꼼짝 못하는 인형이 될 거라고 요구했다. 마왕인 러도 만만치 않았다. 금발 녀석이 지면 앞으로 셀리아를 괴롭히지 말라고 조건을 내걸었다. 셀리아는 정식 훈련받은 검사였다. 여기에 마왕의 뱀파이어 힘까지 더해졌으니 더할 나위 없었다. 연속 공격으로 상대팀 2 여자애들을 압도했다. 이제 레어 차례야. 마법 지팡이로 어둠 마법을 펼쳐서 쉽게 공격을 막고 방역하지. 우리 아가씨가 칼싸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멋있어. 완전 소름 돋게 하네. 셀리아가 저 여자애들 다 이기고 나서 무잔 앞에 다가가서 한 방 먹이려 했지. 근데 그 녀석이 검의 힘으로 인형 조종해서 셀리아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만들더라고. 그때 금발 녀석이 러 쪽으로 다가와서 지난번에 깐족됐던 거 처리하려고 했어. 셀리아는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서서 속으로 꼭 러를 지켜야 해 라고 다짐했지. 그래서 무의식 중에 자기 검을 활성화했어. 그 검은 크리토 가문의 특별한 불멸의 검이었거든. 무잔의 조종 마법을 해제할 수 있었어. 셀리아가 돌진해서 그 녀석의 검을 날려버리고 조종 마법을 전부 풀어버렸지. 덕분에 저 여자애들도 해방돼서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았어. 그날 밤 셀리아는 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점점 더 강해져서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어. 물론 그건 마왕인 러도 바라는 거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셀리아의 검작전 성공과 러가 18소대에 합류한 걸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어. 예쁜 누나가 나중에 방으로 와서 학원 시스템에 정보 등록하자고 했어. 그 와중에 마왕 러가 자기 방 위치도 물어봤지. 귀여운 인터페이스 덕분에 3명의 누나가 다 같이 방 쓰자고 부르니까 레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 근데 셀리아가 바로 끼어들어 러가 자기랑 같이 있을 거래. 마왕인 러가 당연히 거절할 리 없지. 어차피 셀리아의 뱀파이어 비밀이 들통나는 건 싫으니까. 에루파의 검은 정보 수집 분석 전달 능력이 있어. 전 소대에선 화력 공격 역할이었지. 하지만 2 동료가 보에게 살해당하는 걸 직접 보고 나서부터 검의 원래 모습이 사라졌어. 그래도 셀리아가 전쟁 능력 없어도 그녀를 소대에 영입했어. 옆 화면을 보니 지도가 떠 있어서 러가 예쁜 누나한테 빌려달라고 얼른 요청했어. 보아 괴물은 르와 아라카엘의 옛 전쟁터와 관련 있어. 그리고 러는 브렉사스를 호출해 최근 조사를 보고하라고 했어. 그가 조사한 바로는 이 섬 중심부에 거대한 마법 결정이 있다고 해. 그걸 인간의 마력 용광로라고 부르지. 게다가 그들은 복잡한 폐쇄 시스템을 구축해 마력을 도시 곳곳에 분배하고 있어. 러는 깔깔 웃으며 이 녀석들 진짜 첨단이네 라고 감탄했어. 그리고 만약 마왕 군단이 그 결정을 손에 넣으면 금방 다시 패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지. 브렉사스가 떠나자 바로 사리 코스프레 전문 여자가 보고하러 왔어.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도넛 모양 과자부터 시작해 무려 773 9종류의 빵을 사와서 마왕 할아버지랑 같이 먹자고 꼬셨어. 한참 있다가야 겨우 본론으로 돌아왔지. 조사 결과 이 도시엔 아무도 마왕의 존재나 1000년 전의 대전쟁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상한 사실이 밝혀졌어. 그때 사리는 셀리아가 욕실에 있는 숨결을 느끼고 러가 그녀를 자신만의 뱀파이어 충신으로 만든 걸 확신하게 돼. 그래서 표정이 확실히 질투로 변했는데 러가 눈치채자 결국 삐져서 떠나버렸어. 어느 바다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깊은 바닷속에서 보이드 괴물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 갑자기 이상한 생물이 나타나 촉수를 뻗으며 거의 전멸시킬 기세로 공격했지. 자, 이제 482년 시돈 황무지 성역으로 돌아가 보자. 그때 러니스는 아직도 모두가 사랑하는 용사였고 인간임에도 마왕과 맞설 수 있는 세계 6대 영웅 중 한 명으로 떠올랐어. 어느 날 그는 자주 눈꺼풀을 못 들어 올리는 겁쟁이 남자와 함께 갔어. 그는 그를 데리고 가서 괴물들을 없애겠다고 했지. 하지만 도착하자 그 남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러니스 혼자 남겨졌어. 알고 보니 이건 정교하게 준비된 함정이었어. 마법진이 여러 겹 나타나 그의 발걸음을 막았지. 이상한 인간들도 빠르게 나타나 그를 둘러쌌어. 그들은 쇠사슬로 러니스의 사지를 꽁꽁 묶고 팽팽히 당겼어.
그 후 수십 개의 창날을 그의 몸에 꿰뚫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꽂았다가 놓았어. 러니스 옷자락에 진한 피가 스며들었고 그 이유는 그의 존재가 그들의 주인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그가 백성들에게 왕보다 더 존경받는 걸 비웃으며 고통을 안겼어. 모두 떠난 후 이상한 소녀가 다가와 러에게 이게 함정인 걸 처음부터 알았냐고 묻고 영웅이어도 권력자들에게 결국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 그녀는 세상을 구했던 그를 안타까워했지 결국 인간에게 배신당했으니까. 하지만 러니스 마음속엔 원한이 없었어. 그는 그들이 본래 나쁜 존재가 아니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반역의 여신은 달랐어.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맞서고 싶어 했거든. 그녀는 러를 오래 지켜봤고 그에게 도움을 청했어. 그리고 단 한 번 손을 잡았을 뿐인데 그는 갑자기 몸을 회복했지. 긴비가 그친 뒤 깨어난 러는 자신에게 마왕 군대를 빠르게 재건하고 반역 여신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어. 그는 세리아 방으로 달려갔고 단 한마디 명령으로 침대에서 그녀의 목을 잡아 확 깨웠어. 그녀는 멍해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러는 그녀 몸에 지배의 인장이 있다고 설명했어. 그 인장은 세리아 몸에 붙은 종속 인장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그는 자신의 충신을 명령할 수 있고 세리아를 깨우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지. 그 후 그는 그녀 목을 가리키며 세리아의 죄를 추궁했어. 지난밤 그녀가 너무 피가 마른 나머지 그의 침대에 와서 목에서 피를 좀 빨아달라고 했다고. 밤에 뱀파이어가 갈증을 참기 힘든 건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마왕님은 세리아가 자신을 깨우고 뭐든 하길 원했지. 그때 세리아는 예쁜 누나 피네에게서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들었어. 어제 바다에 잠수하러 간 사람들이 실종돼서 전략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 피네는 새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했지. 전화를 끊고 세리아는 러를 보며 가슴을 툭 쳐서 같이 훈련하러 가자고 했어. 할아버지랑 손자는 누나를 자꾸 놀리는데 누나는 밤에 마력을 보충했으니 운동하고 싶다고 했지. 한편 장군들은 실종된 잠수부 팀을 찾으면서 전날 밤 영상을 보고 있었어. 그들은 거대한 생물이 원인임을 알아냈고 데이터베이스엔 그런 괴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괴물일 수도 있어. 도시는 6년 전 세 번째 도시 사건과 비슷한 재앙에 직면할지도 몰라. 한 남자가 군 지휘관에게 다가올 전투를 위해 병사들을 훈련시키라고 말했어. 전쟁 준비가 공황을 불러올 걸 알면서도 그는 지금은 괴물에 대한 진실을 숨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그때 세리아는 로봇들과 훈련 중이었어. 그녀는 검한 자루로 로봇들을 쓸어버렸고 시스템이 훈련 종료를 알렸어. 러니드는 그녀가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검을 쓰는 걸 믿을 수 없었어. 그는 그녀가 과거에 훈련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했지. 그녀는 가족을 잃어 독학으로 모든 기술을 익혔다고 털어놨어. 위로하기 위해 러는 그녀에게 뱀파이어 여왕의 마력 잠재력을 끌어내고 자신의 만화로 체력을 강화하는 법을 가르쳤어. 하지만 그녀는 도전을 넘어야 했어. 그는 마법 지팡이로 자신의 해골 군단을 소환했어. 땅에서 수많은 해골이 나타나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한 명씩 달려들었어. 그녀는 공격을 피하며 해골들을 처리했고 러니스는 수백 마리를 다시 불러냈어. 세리아가 모두 물리쳤을 때 그녀는 지쳤지. 러니스는 지팡이를 활성화해 모든 적을 삼켜버렸어. 그녀가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자 러니스는 만화를 보충하라고 허락했어. 그는 그녀가 훨씬 강해졌다고 칭찬했지. 그때조차도 그녀는 러니스에게 더 열심히 훈련시키고 검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 충고하기 전에 내 배가 너무 고파서 꼬르륵거리기 시작했어. 그 사이 엘피는 자신의 구슬을 조종해서 해안가 주변을 정찰하며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어. 섬 아래에서는 다이버팀이 아직도 동료들의 시신을 찾고 있었어. 사쿠자는 하루 종일 잃어버린 돈 때문에 지쳐서 돌아왔고 그때 블랙아드가 혼자 앉아있는 걸 발견했어. 누구 집 강아지인지 모르겠지만 완전 귀엽더라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목걸이가 없길래 쿠로겐 모후모후라고 이름 붙이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으르렁거리더라고. 그래서 자기 음식을 꽉 쥐어줬고 엘핀 기숙사 안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 제디나 할머니가 들어와서 엘핀에게 이 수프를 맛보라고 했어. 러니들을 먹이기 전에 맛있는지 확인해보라면서 엘핀은 맛있다고 칭찬하며 행운을 빌었어. 그 사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롭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기지 내부는 거대한 나무 뿌리들로 이미 침투당한 상태였어. 정부 운영센터에선 장군들이 전날 실종 사건 영상을 검토하고 있었어. 그들은 분명 보이드의 출연이라고 확신했지. 지휘관은 즉시 추적 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여성 매니저는 한 여학생이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 한다고 보고했어. 허가를 받고
에어필드는 섬 아래 62구역에서 작은 진동을 감지했다고 보고했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매우 특이한 만화 파동도 발견됐어. 모든 잡음을 걸러낸 후 그 신호가 마법 장치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 게다가 새롭게 발생한 공간 질량 변동 때문에 장해장이 생기면서 이동통신 신호가 끊긴 거야. 몇 분 뒤 59구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즉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어.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보이드가 세븐 오크스 사운드 가든에 출연한 게 확실해. 이 소식에 사람들은 크게 불안해하기 시작했어. 기술 담당자들도 비슷한 신호를 수신했어. 현재 29번 터널에서 이상 현상을 조사 중인데 너무 미약해서 장비가 제때 감지하지 못했대. 말했듯이 진동 시간과 위치가 완벽히 일치해. 아마도 괴물이 틈새를 이용해 몰래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 말도 채 끝내기 전에 31구역 보고서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어. 괴물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 마법을 써서 이동을 숨기지 않고 도심 깊숙이 침투 중이야. 이렇게 똑똑한 보이드 괴물은 전례가 없어. 226구역에선 엄청 빠르게 자라는 덩굴 식물 같은 무성한 식생이 발견됐어. 지진아는 지금 셀리아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엘피는 셀리아 위치를 알아내야 해서 존이 찾아보러 갈 때까지 기다려볼 생각이야. 모두가 도심에 보이드가 나타난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어. 엘피는 숫자가 적길 바랐어. 아니면 이번엔 다 끝장이니까. 고아원에서 러니스가 수프를 먹고 있을 때 한 꼬마가 뛰어와서 성검을 보여달라고 했어. 그 꼬마를 한 대 갈기려고 할 때 옆에 분홍 치마 입은 소녀가 다가와서 손수건을 건넸지. 그 애의 이름은 티아라. 러를 존경한다고 하더니 슬쩍 사라져서 러도 당황했어. 다시 정부본부로 돌아와서 현장 영상도 보내줬고, 군대가 괴물을 없애려고 계획 중이야. 숲에서 갑자기 수백 개의 푸른 눈들이 생겼어. 지휘실이 갑자기 신호를 잃었어. 현재 상황은 매우 위급해. 섬지와 방어력이 너무 약하거든. 장군들이 수도 네게브 로맨서와 연락이 안 돼. 도시간 신호도 모두 끊겼어. 사령관은 목표를 반드시 제거하라고 명령했지만 대비책도 마련해야 해. 그때 괴물이 또 도망쳤다는 소식이 들어왔어. 분석 결과 그 코끼리가 도시발전소로 직행 중이래. 이건 진짜 위험해. 만약 괴물이 슈퍼급이면 발전소 공격 후 스탬페스트를 대량으로 풀 거야. 이 소식 듣고 다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지휘관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개 요원들을 급파했어. 아래에서는 기계 프레임이 전력으로 괴물 공격을 막고 있어. 지원군이 제때 도착했지만 별 효과가 없네. 지도자가 즉시 팀장에게 정원을 맡겨 보이드 처치 작전을 지휘하게 했어. 곧바로 전 부대가 전투 모드로 돌입하고 민간인 대피 명령과 피해 전투 준비가 시작됐어. 과원으로 돌아가면 애들이 여전히 러한테 성검 보여달라고 붙잡고 있어. 셀리아가 말하길 그냥 보여줘. 뭐 잃을 것도 없잖아. 한때 악마왕이었는데 지금은 애들 장난감이 됐으니 짜증나긴 하지. 하지만 약속했으니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로 했어. 말 끝내고 러는 해골 병정들을 조종해 애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 군대는 지금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 기관총 포탑이 완전히 파괴됐고 괴물이 에너지 코어에 접근했어. 모든 곳이 비상경보 상태야. 셀리아와 레어는 밖으로 달려나가서 하늘에 큰 구멍들이 많이 난 걸 발견했어. 그 구멍들 사이로 수백만 마리의 스탬페스트가 도시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지상방어 시스템이 즉시 가동됐어. 미사일이 발전소 에너지 연결을 끊는 신호를 보냈어. 이건 군대 전투에 영향 없는데 각 구역마다 마법 비축이 있거든. 지원군 도착까지 최소 3일 걸려. 모두 도시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어. 레지나는 셀리아 상태를 물었고 엘피는 그녀가 곧 도착할 거라고 했어. 하지만 우선 스탬페스트부터 처리해야 해. 모든 요격 시스템이 발사돼 하늘의 괴물들을 박살내고 있어. 모두가 성검을 소환해 싸움에 임하고 있어. 레지나는 거대한 대포를 꺼내 엄청난 드래곤 괴물을 처리했어. 이 광경을 보며 러니드는 이곳 방어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감탄했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자기 도시가 공격당하는 걸 보며 셀리아는 전력으로 달려가서 구출하려 해. 사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맨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됐다고 말했어. 러니드는 왜 이 시점에 나타난 건지 의아해했지. 사리가 그들을 감시했냐고 묻자 사리는 단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고 부인했어. 이 상황에 맞춰 악마왕 손자가 사리를 셀리아 친구들 보호 임무에 배치했어. 사리가 질투할 만하지. 셀리아는 아이들을 대피소로 안내하려 했는데 러니드가 나타나 막았어. 지금 가는 건 너무 위험해. 보이드가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피는 무의미해. 셀리아는 아이들에게 집에 머무르라고 하고 성검을 소환했어. 그녀는 돌진에 한 번에 2마리 드래곤의 목을 베었어. 러니드도 천년 지팡이를 소환해 SS급 화력으로 모두 불태웠어.
도시가 다 타버렸어. 공간의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어. 더 많은 거대한 스탬페스트가 도시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이 장면을 보며 러니드는 과거가 떠올랐어. 사고 58년 맨이 영웅으로 사랑받던 시절 아라카엘과 여신 티올렛과 함께였지. 위대한 현자 아라카엘은 빛 마법으로 괴물들을 태워버렸어. 하지만 이 마법은 사람도 예배가 아니었지. 지하의 모든 생명체가 빛구체의 열기로 타버릴 위기에 처했어. 주민들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 영웅 러니드는 검으로 마법 구체를 반으로 쳐서 그들을 구했어. 그리고 맨은 뛰쳐나가 괴물들을 전멸시켰지. 이 전투가 끝난 뒤 그는 모두의 존경과 숭배를 받았어. 아라켈은 이런 힘으로 곧 자기 무덤을 파게 될 거라 생각했지. 도시 전투로 돌아와서 보이드컵 요정들이 나타난 후 사쿠자는 몇 번 배기만으로 한 마리 두 마리씩 괴물을 먼지로 만들었어. 레지나와 엘핀도 열심히 지원했지. 레지나는 완전 쩔었어 방영. 300m대 괴물들을 다 쓸어버렸어. 갑자기 멀리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나타났어. 여타 개의 머리를 가진 고급 보이드 드래곤 한 마리가 출현했어. 방어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됐어. 레어는 예전 강력한 드래곤들이 어떻게든 다 보이드가 됐다는 걸 발견했어. 만약 그 안에 아직 드래곤의 힘이 남아있다면 하급 마법 공격은 스테인리스 스틸 침처럼 아무 소용도 없어. 리오는 셀리아한테 1분만 자기 보호해달라고 부탁해서 그 사이에 존나 강력한 마법을 펼칠 시간을 벌었어. 마왕의 10급 힘으로 몬스터들이 광범위하게 쓸려나갔지. 하늘에서 수백 개의 파이어볼이 쏟아져 내려 보이드들을 공격했어. 러니스의 화염 마법을 맞은 육두룡은 바로 땅에 쓰러졌고, 그때 셀리아는 어리둥둥절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용이 불을 뿜어 공격해서 치마가 날아갔어. 땅 밑에서 브레이크아웃이 나타나 용의 목을 단번에 물어버렸지. 이 틈을 타서 리오는 10급 중력 대마법을 써서 몬스터들을 박살냈어. 셀리아는 그의 능력에 완전 깜짝 놀랐어. 땅에 널브러져 있는데 갑자기 땅이 쩍 갈라졌거든. 틈새에서 덩굴이 휙 뻗어나와 셀리아를 꽉 감싸서 땅속으로 끌고 내려갔어. 마지막 보스가 드디어 등장했지. 바로 은발노인 아라카였어. 이때 러니드를 마주한 건 다름 아닌 대연자 아라카였고 수천 년 전부터 맨과 싸워온 동료였지. 재회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둘은 완전 적대적인 입장이었으니까. 아라카가 보이드 몬스터들의 주범이라는 걸 알자 러니드는 주저없이 천년지팡이로 그의 덩굴을 불태워서 땅속으로 물러나게 만들었어. 다행히 셀리아는 아직 죽지 않았어. 왜냐면 그의 손에 걸린 마법 봉인이 아직 살아있거든. 이번에는 절대 그놈을 살려줄 수 없어. 그때 브레크 하르트가 나타나 보고했어. 이제 대연자는 이미 타락했어. 그리고 보이드 괴물들의 우두머리가 됐지. 브레크 하르트는 고아원의 애들이 맹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했어. 당연히 리오도 한때 약한 민중을 지키는 영웅이었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 그는 8급 마법 방패를 만들어 고아원을 감싸고 해골 수비병들을 배치해서 방어를 굳혔어. 셀리아를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지. 러니드 에너지를 아끼려고 브레크 하르트가 전에 받은 작은 사쿠자 고기, 꼬치를 꺼내 맨에게 먹였어. 마왕이 어디서 훔쳤냐고 의심했지만 왕가 혈통인 브레크 하르트가 그럴 리 없겠지.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졌을 뿐이야. 갑자기 엘핀의 호추름이 울렸어. 알고 보니 그건 무정이었어. 아라카한테 잡혀갈 때 셀리아 귀걸이가 떨어진 거지. 이쪽 상황도 별반 나쁘지 않았어. 사쿠자와 게리아가 힘을 합쳐 육두룡 하이더를 잡으려 하고 있었거든. 셀리아가 대연자에게 잡혔다고 러니드는 무정의로 엘핀에게 보고하고 성검으로 그녀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어. 센서 시스템을 통해 엘핀은 셀리아가 아토구역에 있고 엑셀 가든의 심장부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엘핀은 하이더의 머리 하나한테 공격당했어. 하지만 그녀의 큰 마음 덕분에 아니야. 사리가 말처럼 빠르게 달려와서 구해줘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 주인이 완전히 갈아 넣었지만 그래도 저기 빵집보단 나으니까 나름 괜찮아. 지하에서 러니드는 브레이크아웃 등에 올라타고 바로 중심 핵으로 돌진했어. 그는 왜 사리한테 청검대 지원 요청을 했는지 계속 의아해했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그가 점점 인간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화력을 써서 중심 핵문을 박살냈어. 마침내 그가 대연자와 얼굴을 마주하게 됐지. 러니드의 화법도 그를 둘러싼 괴물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어. 아라카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니 꽤 놀랐어. 대연자라는 노인이 왜 이렇게 허술한 거냐고. 사실 그는 자기 영혼을 봉인했을 뿐 진짜로 죽은 건 아니었거든. 그는 분노하며 세계 질서가 이미 바뀌었다고 반박했어. 모든 것이 허무의 행성으로 소멸되고 그가 선택받은 자라고. 수많은 괴물들이 러니드를 공격했지만 브레이크아웃이 재빠르게 반격했지.
그는 마법을 소환해 괴물을 없애려 했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알고 보니 그들은 아라카의 영토 안에 있었던 거야. 그곳에서 아라카는 모두의 마력을 흡수하며 동시에 여러 수도승들의 마법을 쏟아부어 러니드의 어깨를 다치게 했어. 무적 상태가 됐어.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한 레오니드는 목숨 걸고 한판 승부를 벌였어. 그때 셀리아는 아라카에게 꽉 붙잡혀 있었지만 러니드가 구하러 온 걸 알고 있었어. 빠져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와 함께 싸우고 싶었지. 어쨌든 이게 그녀가 성검을 소환하려 애쓴 이유니까. 하지만 괴물들은 여전히 자르기 힘들고 점점 강해졌어. 절망의 순간 셀리아는 우연히 뱀파이어 여왕의 힘을 완전히 각성했어. 수많은 피의 칼날이 나타나 그녀를 감싼 괴물들을 베어버렸지. 드디어 셀리아의 힘을 깨달은 러니드는 재빨리 자신의 피가 묻은 무정이를 그녀에게 꽂아줬어. 그 덕분에 그녀는 붉은 날개와 함께 힘을 최대한 해방했어. 변신이 끝나자마자 셀리아는 자신의 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지. 사랑하는 남편과 재회한 그녀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 아라카가 공격해오자 셀리아는 다층 마법을 써서 모두를 파괴했어. 두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 싸웠지. 브레이크하트의 지원으로 대연자를 쓰러뜨리려 했어. 러니드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야 했지만 시간이 좀 필요했어. 그래서 여자 주인공에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지. 그럼 내가 이 성검을 제대로 쓰는 법을 알려줄게. 그녀는 계속해서 피의 칼날을 날려 아라카의 공격을 막아냈어. 그 사이러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비밀 무기를 소환했어. 이건 반역 여신 로젤리아가 영웅 시절에 준 축복이었지. 그 축복 덕분에 그의 성검이 업그레이드 됐어. 완전 쩌는 마검으로 변신한 거야. 하지만 여전히 성검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 주인이 왕국을 지키려는 목적일 때만 소환할 수 있어. 그걸 위해 런은 마검을 각성하고 모두를 자신의 신민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어. 여기가 내 왕국이 될 거야. 성신과 마신의 축복을 받은 성검이여 함께 적을 없애자. 드디어 마검도 그의 명령에 따랐어. 아라카는 극도로 두려워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고 큰 소리쳤어. 그럼 내가 고통을 맛보게 해주지. 런은 검에 엄청난 힘을 모아 한방 치명타로 노인을 날려버렸어. 죽었어 얘들아. 템피드 괴물들도 함께 흩어져 사라졌지. 도시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 집에서 치료 중인 셀리아가 마왕에게 찾아와 안부를 묻고 피를 좀 달라고 했어. 어제 전투로 체력이 많이 소모돼서 러니드에게서 마력을 보충하려고 한 거야. 러니드는 손가락을 내밀어 그녀가 피를 빨게 해줬지. 이 모습이 운영진에 찍혀서 엄청 부러움을 샀어. 한편 공주님의 우주선도 이 도시로 향하고 있었고 청검대 기사가 왕국을 지킨 공로로 포상을 받으러 가고 있었어. 코끼리들과의 싸움 후 아카데미 도시는 심각하게 파괴됐어. 모두가 힘을 합쳐 도시 복구와 청소에 나섰지. 정보 수집 구역에 들어가려던 순간 부엉이 하나가 입구를 막았어. 출입하려면 통행증이 필요하다고. 러니드는 곧 그가 정령임을 알아챘어. 재빠른 청년은 학생증으로 신분을 증명했지. 마침 제시나도 영상 소프트웨어를 반납하러 가던 도중 러를 만났어. 제시나는 왜 러가 여기 있냐고 물었고 그는 자신이 고대 문서를 찾으러 왔다고 거짓말했어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사유를 듣고 제시나도 적극 도와주기로 했어. 인간이 만든 인공존재라고 러니드는 그 말을 듣고 몇 초간 멈칫했어. 이미 오래전부터 대부분의 원초 정령은 코끼리들의 침략 전에 사라졌대. 모두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지. 마침 제시나가 고대 문서 해독을 찾던 중 축제 초대장이 도착했어. 18소대 전원이 초대받았다고 했지. 장소는 하이퍼슨 전함. 공주가 직접 파티를 주최할 거래. 보호구역 쪽에서는 아인족이 아틸리아 공주 납치 계획을 논의 중이었어. 그들의 동료들이 노예로 괴롭힘 당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계획은 그들을 구하기 위한 거야. 모두가 고통받고 있으니까. 감금된 건 전부 인간 때문이야. 그래서 아인족은 인간 종족에게 깊은 원한을 품게 됐지.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검객들의 존재야. 그들과 맞서는 건 진짜 어렵거든. 그러다 한 흑요정 소나트가 나타나 복수를 위해 계획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 아, 내가 힘을 다들한테 나눠줄게. 바로 소나트가 검은색 검을 소환해서 엄청난 마력을 사자왕 쪽으로 날렸어. 빛나는 거미 휙 사자왕이 나무 조각을 한 번 베는 걸로 시험했지. 소나트가 말하길 이건 여신이 내려준 마검이라고 했어. 그 힘을 이용해서 공주 납치하고 검객 부대를 향해 전함을 전부 박살낼 거야? 여신은 그들이 살길 바란다더라. 모두 그 말 듣고 바로 계획에 동참했어. 다음날 러니스가 파티에 도착했어. 인간 전함을 처음 본 그는 완전 깜짝 놀랐지. 전부 엄청나게 현대적이고 거대했거든. 곧바로 선물 사서 사람들한테 뇌물도 썼어.
가는 길에 이 청년은 아인족 특구에 다양한 종족이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 외눈 늑대인간 사자족까지. 그래서 아직도 살아남은 아인족이 엄청 많다는 거야. 바로 그때 공주가 나타나 대중 앞에 나섰어. 사람들이 몰려들어 귀 기울이기 시작했지. 멀리서 제지나가 망원경으로 전체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 그때 셀리아 일행도 러니스가 있는 곳으로 왔어. 이 틈에 청년은 셀리아에게 선물도 슬쩍 줬지. 즐겁게 대화 중인데 펜리스가 나타나 끼어들었어. 운영진 대표 자격으로 왔다고 했고 말하면서도 셀리아를 슬쩍 까는 거 잊지 않았어. 엘핀 등장해서 상황 정리하기 전까진 싸움이 멈추지 않았지. 그 후 펜리스는 떠났지만 셀리아가 검을 각성한 걸 축하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 알고 보니 그녀와 셀리아는 최고의 라이벌이었어. 그때 하이페리온 전함 위에선 사자왕이 경비병 둘을 처리했고 늑대왕은 그들의 얼굴을 벗겨 위장해서 모두를 속였어. 러니스는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분석 중이었어. 갑자기 사지가 뻣뻣하게 서서 보고할 준비를 했지. 조사 결과 하이페리온은 마력 결정으로 작동된대. 전함엔 기관총과 최신 대포들이 장착되어 있고 심지어 공중을 날아다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 보고 끝내고 러니스는 사지에게 좋아하는 케이크를 꺼내 감사 인사를 전했어. 갑자기 셀리아가 나타나서 옷 갈아입으라며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 마왕이면서 수영도 못한다니 애들한테도 밀린다며. 청년은 완전 쪽팔렸지. 하지만 저 산이랑 골짜기 속에 파묻힌 건 어쩔 수 없네. 파티가 시작됐어. 공주님과 수행원들이 파티장으로 가던 중 악마인간들이 매복했어. 사자왕, 공주님은 곧바로 악마인간들에게 붙잡혔어. 상황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어. 악마인간으로 변장한 경비병들이 총을 쏘며 사람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어. 인지를 붙잡은 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휴대기기와 무기를 압수했어. 이 상황에서 러니드는 셀리아에게 즉시 계획을 실행하라고 하고 자신은 공주님을 지키러 갔어. 말이 끝나자마자 러니드는 그림자 조종 마법을 쓰고 사라졌어. 공주님은 이미 제압당했어. 그녀가 말하길 이동 경로에 코끼리 암초가 많대. 하지만 소나트는 오히려 그쪽으로 배를 몰고 싶어해. 알고 보니 허무증에 걸린 검객이 여신이 필요로 하는 존재였어.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 사자왕이 반대하자 아타가 불꽃검으로 태워버렸지. 이제 소나트의 진면목이 드러났어. 그런데 아무도 입도 뻥끗 못해. 밖에서는 제지나가 공주의 정령수를 만났어. 덕분에 그녀도 전함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급히 배를 쫓아갔지. 러니스가 전함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다행히 게시나를 만났어. 여기서 게시나가 공주의 언니임을 밝혔지. 게시나는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어. 옛날에 붉은 별이 빛나는 날 그녀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어. 그래서 모두가 그녀가 나라의 불운이라 생각해 왕은 공주가 죽었다고 선언해야 했지만 크리소스탈리아 공작이 반대했어. 그래서 그가 그녀를 입양해 자신의 딸 셀리아와 쌍둥이처럼 키웠지. 그때부터 게시나는 겔텔리 왕가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하녀 행세를 했어. 러니드는 공주가 납치됐다고 알렸어. 악마인간들이 배우고 파티호를 장악했어. 공주가 아마 조종실에 있을 거라 판단했지. 주저하지 않고 둘은 정령의 안내로 두목을 잡으러 갔어. 파티홀에선 셀리아 일행이 묶인 줄을 풀 기회를 노리고 있어. 엘피는 마법봉이 폭탄을 작동시킨다는 걸 눈치챘어.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신 교란을 일으키는 거야. 다행히 엘피는 샹들리에에 천안텐얀을 심어놨어. 하지만 실행하려면 1초 정도 시간이 필요해. 셀리아가 뒤에서 포크 하나를 발견했어. 바로 손가락에 상처를 내고 뱀파이어의 혈액 조종 능력을 썼지. 러니드 일행도 조종실에 도착했어. 조지나는 경로와 조종판 모두 잠겨 있다고 보고했어. 방법이 없어 조지나는 자신의 신분을 희생하며 정령을 통해 여동생과 왕가의 텔레파시를 썼어. 그렇게 그녀도 정체가 밝혀졌지. 조지나는 집중해 즉시 공주 아탈리아로부터 반응을 받았어. 조지나는 정령사로서 공주에게 물었고 공주는 꼬리 쪽 공항으로 호송 중이라 알려줬어. 둘이 공주 쪽으로 향하려던 참에 공주는 성기사가 먼저 시민을 구하라고 했어. 현재 경로는 코끼리 암초 절벽으로 잠겼어. 조지나는 가장 깊은 층의 중앙 통제구역과 정령수를 연결해 우주선 조종권을 되찾아야 해. 러니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마법구를 날려 유리창을 깨고 공주를 구하러 갔어. 한편 셀리아는 바닥에 피로선을 그었어. 명령만 떨어지면 계획이 실행돼. 갑자기 금발녀가 욕을 하며 시선을 돌려 사쿠자가 밧줄을 풀고 도망가게 했어. 늑대인간이 보고 펜리스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가 한 방에 넘어뜨렸어. 기회라 생각한 엘핀 일행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엘핀은 천안을 조작해 마법봉 신호를 교란시켰어. 셀리아의 혈관도 그것을 부셔버렸지. 펜리스가 빙하견으로 늑대인간을 공격했어. 사쿠자가 악마인간을 찔러 죽였고
셀리아가 마법사를 제압했어. 완벽한 협동으로 상황은 잠시 안정됐어. 셀리아가 러와 연락하려 할 때 보이드가 유리창을 깨고 배를 공격했어. 사쿠라와 펜리스가 함께 검을 휘둘렀지. 하지만 효과가 별로였어. 갑자기 셀리아가 레오 목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는 그녀가 달고 있던 고양이 열쇠고리에서 나왔어. 그는 그녀에게 레지나를 지원하라고 명령했어. 엘핀 일행은 파티오를 직접 처리할 거야. 공주가 비행기에 태워질 때 마왕도 제때 도착했어. 소나는 공주를 장난감 삼아 정령에 관심 있는 자들이 마음껏 놀자고 협박했어. 레지나의 화력으론 보이드를 밀어낼 수 없었어. 다행히 셀리아가 수백 개의 피검으로 괴물들을 왕 앞에 보내버렸어. 파티올 상황은 통제되고 있어. 그때 뇌를 갉아먹는 문어 같은 놈이 나타나 빙하 늑대의 공격을 무력화했어. 사쿠라는 시민들을 엘핀과 핀리치에게 맡겼어. 그녀는 마검 자미 치도리를 소환하기로 했어. 뇌 깎는 놈은 마검의 힘에 반드시 패배할 거야. 셀리아가 함께하자 개신하는 마침내 배를 조종할 수 있었어. 그녀는 배 방향을 안전구역으로 틀었어. 소나트도 비행기 이륙 준비 중인데 맨의 그림자가 막았어. 그는 주변 보이드를 완전히 처리했어. 그때 엘핀과 필리치가 공격받았지만 뜻밖의 사리가 나타나 모두 쓸어버렸어. 사쿠라도 뇌 깎는 놈을 멋지게 물리쳤어. 러니스가 자신이 마왕이라고 밝혔는데 그 흑마녀는 믿지 않았어. 그런데 러니스가 쉽게 마법을 펼쳐서 그녀를 완전 깜짝 놀라게 했지. 사실 그 마법은 원래 그가 만든 거였거든. 러니스는 소낫을 신문하며 왜 공주를 납치했는지 그들의 목적이 뭔지 캐물었어. 소낫이 거의 못 버티고 전부 털어놓으려던 찰나 갑자기 몸에서 수많은 검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 러니스는 그게 바로 마검 소크타 미지키스임을 알아챘지. 거대한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고 그 주변을 수많은 코끼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어. 그는 팔급 마법을 소환해 전부 쓸어버리려 했지만 반마법 속성 때문에 효과가 없었어. 그때 코끼리들이 공주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 러니스가 화염구를 던져서 그들을 밀어냈지. 거미는 공간 마법으로 공격했지만 러니스는 땅속으로 숨으며 공격을 피했어. 조르지나도 지원 사격으로 화력을 조준해 몬스터들을 공격했지. 미사일 속에서 셀리아가 날개를 펴고 날아나와 러니스를 위해 시간을 벌어줬어. 그는 다시 마검을 소환했고 단 한 번의 배기로 몬스터들을 전멸시켰어. 다음날 공주는 청검 특공대를 기리는 축하식을 열었어. 하지만 러니스와 조르지나는 건강 문제로 불참했지. 마왕은 마검 부작용 때문에 침대에 누워야 했어. 조르지나가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감사를 담아 키스도 해주며 셀리아한테 들키지 말라고 비밀 유지도 부탁했어. 지난 화에서 공주 납치 계획이 실패한 후 도시 사람들은 문제를 막으려고 다른 아인들을 전부 잡아갔어. 그들은 사건과 전혀 관련 없었는데도 말이야. 궁지에 몰렸을 때 갑자기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렸고 그 순간 병사들이 아인들을 쫓는데 돌처럼 굳어버렸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러니스였어. 그는 마왕이라는 신분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 남은 아인들을 보호해달라고 했지. 이걸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힘을 더 키우려는 목적이었어. 아까 본 그의 힘에 그들도 결국 수긍했지. 그래서 그는 인간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지하 미로를 만들었어. 멋지게 잘난 척하는 아인들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 벨이 울렸지. 셀리아 목소리가 들려서 지금 어디냐고 물었어. 러니스는 쪽팔려서 웃고는 슬쩍 도망가 버렸고 아인들은 멍하니 쳐다봤어. 기숙사로 돌아온 러니스는 겉옷을 벗고 셀리아를 찾으려 했지. 시간이 딱 맞아 거실에 나오자마자 셀리아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이미 봤으니까 계속 봐버려. 셀리아가 갈아입고 나서 두 사람은 함께 레지나와 아침 식사를 하러 갔어. 식사 중 레지나는 최근에 까마귀들이 기숙사에 너무 많이 모여서 이상하다고 불평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귀신 비빔 들린 곳 아니냐고 소문을 내고 있다고 했지. 어떤 이는 마녀의 그림자를 봤다거나 거대한 먹물개도 봤다고 하더라고. 마녀 얘기 나오니까 생각났는데 러니스 돌아오기 전에 셀리아가 메이드복 입은 마녀가 러니스 방 청소하는 걸 봤대. 그 얘기 듣고 러니스 깜짝 놀랐어. 확실히 그게 수리인 걸 알았거든. 아, 까마귀 떼 사건 원인은 말이야? 셀리아가 뱀파이어로 변해서 밤에 활동하는 생명체들이 여기로 끌려오는 거였어. 셋이 계속 웃으면서 즐겁게 밥 먹고 내일 펜리스 팀과의 대결 준비하며 기운 차렸지. 다음날 시작하자마자 셀리아랑 러니스가 완벽한 호흡으로 펜리스 팀 첫 깃발을 성공적으로 뺏었어. 다른 쪽에선 레지네르랑 파이가 팀 깃발을 잘 지켰고 사쿠야는 펜리스의 얼음 늑대들한테 좀 곤란한 상황이었어. 이게 바로 그녀의 전략이었어.
사쿠야가 실력이 좋아서 펜리스는 얼음 늑대들로 그걸 분산시키고 자신들은 셀리아를 직접 잡으러 간 거지. 금방 펜리스가 셀리아를 발견했어. 한쪽 다리가 얼음 늑대에게 물렸지. 아프긴 했지만 셀리아는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 말 많지 않고 펜리스가 2마리 얼음 늑대를 변신시켜 셀리아 팔을 감싸고 공격했어. 몇 대 막았지만 연속 펀치 한 방에 셀리아가 한쪽 구석으로 날아갔지. 게다가 2마리 얼음 늑대가 팔을 물어뜯으며 자세를 잠시 고정시켰어. 하지만 셀리아가 쉽게 포기하겠어. 이젠 예전과 달라 체력도 힘도 뱀파이어라서 인간과는 차원이 달라. 셀리아가 전력을 다해 얼음 늑대들이 만든 얼음 덩어리를 깨부쉈어. 팀의 승급을 위해 망설임 없이 펜리스를 쓰러뜨리러 달려들었지. 팀장이 쓰러지자 당연히 셀리아 팀이 전투에서 승리했어. 긴장 풀 겸 다 같이 러니스랑 목욕하러 갔어. 최고였지. 간단히 씻고 나서 다 같이 욕조에 몸 담그고 수다 떨면서 힐링했어. 모두가 경기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걸 털어내고 서로 격려하며 더 성장하자고 다짐했어. 4명이 손을 모아 기운 올렸지. 근데 러니스가 너무 쿨한 척하길래 레지네르가 억지로 끌어들였어. 러니스는 눈치 보느라 주변 못 보고 조심했나봐 다 같이 즐기는 중이라서 한편 다른 곳에선 백금발한 인물이 무수한 마검을 제물로 바치고 있었어. 자신의 계획이 거의 성공할 거라고 자신만만해했지. 아마 그게 7000년 전 아다겔의 여신을 깨우려는 마검 제물 계획인 듯. 러니스가 막은 그 사건 말이야. 어딘가 불명확한 장소에서 공간이 찢어졌어. 폐허가 된 도시가 점점 드러나고 셀리아 팀 18은 잠깐 휴식 후 바로 그날 밤 도시 관제탑에 집결했어. 이유는 약 1000톤켈이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물체를 발견했기 때문이야. 더 무서운 건 그게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그 물체는 셀리아와 레지네르의 고향 지역으로 보이고 과거 코끼리에게 파괴당한 곳이야. 게다가 관제 직원은 그 물체에서 2개의 구조 신호도 감지했어. 이 지역이 예전에 코끼리에게 삼켜진 적 있어서 장비 오류일 수도 있지만 사실 확인과 생존자 탐색을 위해 조사가 필요해. 이번엔 셀리아 팀이 이 지역을 조사하고 탐험하는 임무를 맡게 됐어. 떠나기 전 러니스는 술이랑 브레이크 어스를 의심되는 1000년 전 신들과 관련된 일이라며 조사하라고 당부했어. 몇 분 전 셀리아 팀이 그 지역에 도착하기 직전에 갑자기 허공의 바람이 일었고 그곳에서 엘프 소녀가 나타났어. 그녀는 1000년 전 세상에서 온 사람이야. 왜 이 시대에 왔는지는 아직 몰라. 처음 보는 인간의 이동수단에 놀라던 중 갑자기 뒤에서 소년이 나타나 말을 걸었어. 뒤돌아보니 자기소개를 나펙 스폴롯이라고 하더라고. 대화 중에 알게 된 건 이 엘프 소녀가 영웅이고 둘 다 1000년 전 세상에서 온 것 같다는 거야. 운명적으로 만났지만 목적은 정반대였어. 그래서 나펙은 엘프 소녀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지. 장면 전환. 갑자기 이상한 괴물에게 공격당한 셀리아는 잠시 부상당해 러니스가 그녀를 다른 곳으로 대피시켰어. 러니스가 끊임없이 공격했어. 그 괴물은 성스러운 보호막이 있어서 낮은 등급 마법은 무효화했지. 하지만 괴물이 가까이 접근하는 찰나를 노려서 러니스가 회피하며 중력 마법을 한 방 날렸어. 마법이 실패할 줄 알았는데 괴물이 중력 마법을 깨버렸어. 하지만 러니스가 포기하겠어 눈을 반짝이며 거대한 불꽃구슬을 내뿜었어. 이번엔 직접 괴물을 처치했지. 끝나자마자 셀리아에게 달려갔어. 셀리아는 뱀파이어 퀸의 치유 능력이 있어. 하지만 큰 부상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 대화 중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둘 사이를 가로막았어. 어둠 속에서 5 홀령이 나타났어. 셀리아 옛 가문의 문양을 보고 그들이 아버지의 부하임을 직감했어. 예상대로 5 홀령은 모두 아버지 밑에서 복무했었다고 자기소개했어. 이번에 나타난 이유는 심각한 문제를 경고하려고 한 거야. 구조 신호도 그들이 보내서 주목을 끌려 한 거고 지금 이곳에 새로운 보이드로스가 나타났대. 그래서 셀리아가 그들을 볼 수 있었던 거야. 지금 보이드로스는 마력로 아래 숨어서 힘을 모으고 있어. 곧 완전히 깨어날 거야. 싸우고 싶어 죽겠는데도 셀리아는 아직 부상이 남아있어. 한편 이동 중에 레지너 일행은 에피소드 초반에 나왔던 엘프 소녀를 만났어. 그 소녀는 우리 일행을 나펙의 부하로 오해해서 성공했지만 다행히 사쿠야가 나서서 대응했지. 그 엘프의 검술도 만만치 않았어. 하지만 몇 번의 공격 끝에 사쿠야가 제압했어. 근데 사쿠야가 칼을 내린 이유는 상대 소녀가 부상을 입은 걸 알아챘기 때문이야. 부상이 없었으면 사쿠야도 상대가 안 됐을걸. 차 안에서는 셀리아가 또 발작을 일으켰어. 부상 회복에 꽤 많은 마력을 썼던 탓에 셀리아가 레러니스한테 피 좀 달라고 졸랐지. 너무 격렬해서 거의 탈진할 뻔했어. 다행히 피가 통신기를 통해 소리를 내서 셀리아를 막았어.
러니스가 방금 행동에 대해 셀리아를 좀 꾸짖었지만 대신 선물도 준비해왔어. 러니스가 꺼낸 건 꽤 섹시한 빨간 드레스였어. 그 드레스는 뱀파이어 퀸의 마력을 이용해 몸을 강화해주는 아이템이라고 하더라. 셀리아의 힘을 크게 끌어올려 줄 거야. 그리고 러니스가 드레스 소환법과 사용법을 가르쳐줬어. 거기에 열쇠고리 같은 것도 3개나 더 물어줬지. 원래는 이렇게 빨리 안 주려고 했는데 최근에 겪은 위험한 상황들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대. 러니스가 셀리아 편에 좀 심한 거 아니냐? 내 사랑하는 수리한테는 좀 미안하네. 다시 피 일행 쪽으로 돌아가자. 피가 일행에게 아기가 없다는 걸 확인하자 엘키아 소녀가 전투를 멈췄어. 그리고 치료 지원을 받아들인 후 자신을 아오라고 소개했지. 피가 아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녀는 간단히 대답하고 곧 자신의 목적을 위해 떠날 준비를 했어. 떠나려던 찰나오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어. 그 소리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조금 더 배를 채우기로 했지. 폐허가 된 마력로 아래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나 나펙에게 전령 역할을 했어. 천사가 코끼리로 변한 존재가 누군가에게 죽었다는 소식이었지. 나펙은 궁금증에 곧바로 출발했어. 그 정체를 확인하러. 한참 이동한 끝에 러와 셀리아도 저택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셀리아는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던 옛 추억을 떠올렸지. 그 기억을 생각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어. 셀리아가 슬퍼하는 걸 보고 저 남자 영혼이 힘을 써서 에드워드 공작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을 재현했어. 공작은 항상 마왕과 용사 이야기를 들려줬지. 결말은 늘 용사가 마왕을 물리치고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였어. 공작은 신 덕분에 모두가 행복하게 산다고 가르쳤지. 하지만 에드워드 공작은 지금 자기 딸이 뱀파이어가 되어 마왕의 부하가 된 걸 꿈에도 몰랐겠지. 환영이 사라지자 그녀는 언제부터 앞에 서 있었는지 모를 나펙이라는 이름의 언데드와 마주하게 됐어. 셀리아는 그가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인 줄 알았지. 셀리아가 그를 인간으로 오해한 게 그 언데드한테 큰 모욕으로 다가왔어. 그리고 그는 화염구 마법으로 그녀를 공격했어. 그때 러니스는 아래층에서 뼈다귀를 닦고 있었지. 큰 폭발음을 듣고 급히 뛰어올라 상황을 살펴봤어. 기습 공격을 당했지만 셀리아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보였어. 알고 보니 이 모든 건 3명의 언데드가 셀리아를 지켜줘서였어. 그 새로 등장한 언데드들이 있다고 해도 나펙은 아직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지. 그는 6급 마법을 한 번에 다 쏟아부어 모두 쓸어버릴 계획이었어. 주문을 마치고 기술을 쓰려던 찰나운 나쁘게도 러니스가 나타났어. 러니스가 그보다 더 빠르게 공격을 날려서 나펙의 마법을 무효화시켰지. 러니스 선생님 셀리아가 방금 등장한 3명의 호위병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러니스는 바로 그들이 자신이 전에 셀리아에게 준 열쇠고리들이라고 설명했어. 새 언데드는 꽤 유쾌한 녀석들이야. 그들은 자신있게 셀리아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고 자랑해. 심지어 누가 전에 셀리아를 마법으로부터 지켰는지 서로 싸우기도 했지. 분위기가 잠깐 즐거워졌다가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어. 러니스는 자신이 쓴 고급 마법 공격 한 방에 그 낯선 놈은 끝났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웬걸 그가 일어나더니 오히려 러니스에게 칭찬까지 하더라고. 나펙이 또 한 번 화염 마법을 날렸어. 이번엔 러니스가 현장에 있었고 얼음 마법으로 불길을 완전히 밀어냈지. 얼음 마법으로 나펙을 제압한 후 러니스가 몇 마디 물어보려 했는데 갑자기 광격 진동이 발생해서 대화가 끊겼어. 그 녀석은 이 진동의 원인을 알고 있는 듯 했어.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걸 깨닫고 웃음을 지었지. 그리고 여신의 그릇이 완성됐단 걸 조금 흘려 말했어. 그 사람은 깨어났고 위대한 여신이 돌아왔다고. 러니스가 더 묻기도 전에 나펙 주변에 공간 균열이 생겨서 그를 빨아들였어. 그가 말한 여신이라면 러니스는 아마도 로젤리아일 거라고 어렴풋이 생각했지. 추측도 못하고 있는데 멀리서 거대한 보일로드가 나타났어. 눈앞의 보일로드를 본 러니스는 저 악마가 바로 유경웅 중 하나임을 확신했어. 틸리스 여성이 쓰러졌고 파이와 레지너 그룹도 보일로드 출하연을 확인했어. 그들은 신호를 보내고 도시로 대피를 요청했지. 현재 보일드 수가 너무 많아서 전부 비행기를 띄울 수 없었어. 그래서 3명은 체력을 아끼려고 전투를 최소화하며 셀리아와 합류할 계획이야. 보일드 떼가 하늘을 뒤덮고 있어. 이 놈들은 짜을려도 금방 재생돼서 진짜 골치 아파. 꽤 힘들 줄 알았는데 다행히 러니스가 요놈들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 머리를 공격해야만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지. 파이팀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쿠야 레지너코서 덕분에 분석할 시간을 벌어 약점을 찾아냈어. 약점을 알게 되면서 처치가 훨씬 수월해졌지. 새 언데드도 대단해. 꽤 많은 보일드를 연속으로 잡아냈거든. 하지만 보일드 보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수많은 일반 보일드를 소환해 우리 3인방이 더 열심히 싸워야 했지. 보일드 수가 점점 많아져서 러니스는 오래 끌 수 없다고 판단했어. 그는 강력한 10급 마법 한 방을 보일드 보스에게 날렸어. 공격이 맞아서 보스가 불타버렸지. 모두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몇 초 만에 다시 회복했어. 계산보다 골치 아픈 상대였나 봐. 보일드 보스는 방역하기 시작하며 11급 광역 마법을 썼어. 위험을 감지한 러니스는 언데드 3인방과 함께 튼튼한 방어막을 만들어 아군을 보호했지. 주변 풍경이 모조리 초토화됐어. 방어막 없었으면 전부 죽었을걸. 지금 계획은 간단해. 다 같이 러니스를 잠시 지켜서 그가 마검을 쓸 시간을 벌어주는 거야. 늘 그렇듯 러니스는 다시 날아올라 보일드 보스와 맞섰어. 그는 보슬리아가 준 마검을 뽑았지. 러니스가 마검으로 마무리 일격을 가하려 할 때 갑자기 검이 멈춰버렸어. 그리고 그때 보슬리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 러니스는 깜짝 놀라고 절망했지만 그래도 결심을 다잡고 배기를 시도했어. 하지만 이유는 모르겠는데 보일롯이 그 배기를 막아냈어. 거기다 방역까지 가해 러니스가 부상당했지. 보일드는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고급 파괴의 마법을 쓰려 했지만 셀리아가 그걸 막았어. 그녀는 뱀파이어 퀸의 힘을 각성했고 러가 준 드레스의 능력도 더해졌지. 셀리아가 보일드 보스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려 그의 공격을 끊었어. 그 후 그녀는 러니스에게 날아가서 부상이 심해 자신의 피를 나눠줘서 회복을 도왔지. 셀리아 덕분에 러니스가 점차 의식을 회복했어. 또한 로젤리아가 봉인한 러니스의 기억 조각도 돌아왔지. 이번엔 가짜 여신을 반드시 쓰러뜨리고 진짜 로젤리아를 찾겠다는 결심을 했어. 보일드 보스는 셀리아에게 상처 입었지만 곧 회복하고 다시 일어섰어. 한편 러니스도 마검에 남은 마력을 점검하며 전투 준비를 마쳤지. 한 번 더 휘두를 마력은 충분하지만 셀리아는 아직 위험한 상태야. 현재 상황을 인지한 옛 성기사들의 영혼들이 러니스에게 자신들을 활용해달라고 간청했어. 그들은 러니스가 자신들을 힘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성기사단뿐만 아니라 과거 불운했던 백성들의 영혼까지도 힘을 보태고 싶어 했어. 이 영혼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난 건 텔리스의 부활 능력 덕분이었고 그 진심 어린 간청에 대한 응답이었어. 러니스는 결국 그들의 영혼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어. 그는 마검을 들어 올리고 백성들의 영혼을 모아 힘으로 변환시키기 시작했지. 성기사단 영혼에 대해서는 러니스가 언데드의 몸을 소환해줬어. 그리고 그들은 그 몸에 들어가 싸울 준비를 했지. 셀리아가 바로 그들을 지휘해서 러니스가 힘을 집중할 시간을 벌어줬어. 접근하는 모든 보일들은 빠르게 처치되었고 새로운 전우들이 힘차게 싸우는 모습을 본 언데드 삼형제도 지지 않고 전력 공격을 퍼부었어.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싸웠지. 셀리아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주변의 보일들을 처치하며 러니스에게 한 마리도 접근 못하게 막았어. 피일행도 외곽의 보일들을 전부 제거하고 이제 곧 도착할 예정이야. 조금만 더 있으면 러니스 팀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거야. 모두가 끝까지 싸우고 있지만 센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그런데 로스트 보일은 점점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어. 한편 러니스의 마법은 아직 준비 중이야. 상황이 꽤 긴장됐어. 피일행이 제 시간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로스트 보일은 가만히 있지 않고 광역 마법을 쏘기 시작했어. 러니스 팀을 한 방에 없애려는 거지. 다행히도 러니스가 셀리아와 언데드들에게 경고를 해줬어. 안 그랬으면 게임 오버였을 거야. 한편 P팀은 이동 중에 꽤 까다로운 보일 한 마리를 만났어. 하지만 수리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었지. 알고 보니 러니스가 처음부터 그녀를 몰래 따라오게 해서 일행을 지키게 했던 거야. 전장 한가운데서 로스트 보일은 세 번째 관격 마법 시전을 준비 중이야. 하지만 이번엔 러니스가 망설이지 않아. 마검의 힘이 거의 다 모였거든. 러니스가 검을 휘두르려 하자 로스트 보일이 거대한 건물을 던져 막으려 했어. 하지만 셀리아가 뱀파이어 퀸의 힘을 발휘해 날아올라서 한 번의 배기로 그 거대한 건물을 쉽게 박살냈어. 러니스도 힘을 완전히 모아서 다음 배기를 준비했지. 피와 레기너 일행도 보이드 보스에 거의 다 다가갔어. 아오는 손에 든 검으로 분명히 저놈을 박살낼 수 있을 거라 자신해. 이번 보이드 보스는 최상급 방어막을 두르고 있지만 두 팀의 힘으로 결국 쓰러질 운명이겠지. 레기너랑 사쿠야 둘 다 자세 잡고 보이드 보스의 방패에 최강 공격을 퍼부었어. 와, 둘이 합동 공격한 뒤에 초급 방패가 깨져버리다니 진짜 대박이야. 게다가 아오의 검 공격 덕분에 보스도 어느 정도 상처 입었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러니스가 정신 바짝 차리고 결정타를 휘둘렀지. 이번엔 영혼들의 도움 덕분에 상황이 완전 달라졌어. 악마검의 마력도 엄청나게 상승했거든.
티엘리스의 회복력마저 압도하며 컨보이 로스트의 몸이 점점 사라져 완전히 셔미해했어. 이번엔 진짜 끝난 모양이야. 모든 게 끝난 뒤 석양을 등지고 남자 영웅 기사단이 세리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 그리고 천천히 사라져서 공중으로 흩어졌지. 그때 파이랑 레지나 무리도 세리아를 찾아냈어. 두 사람이 기뻐서 서로 안겼어. 사쿠야도 뒤에서 걸어와서 그때는 기절한 아우를 어깨에 메고 있었지. 앞에 있는 그 여자애를 본 러니스 얼굴에 놀란 기색이 확 드러났어. 분명 천천년 전에서 온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겠지. 그 뒤 모두 비행기로 집에 돌아가서 힘든 하루를 마무리했어. 기숙사에 도착한 세리아는 씻고 나서 바로 러니스한테 와서 피 빨겠다고 달려들었어. 방금 전 전투로 마나가 많이 소모됐고 또 부상 치료하느라 자기 피를 러니스한테 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에너지 보충이 급했거든. 말 끝나자마자 마왕한테 미친 듯이 달려들어 빨아먹었어. 여기까지가 성검학원의 마검사 1부의 끝이야. 재밌었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말고 눌러서 응원해줘.